안녕하세요, 이균입니다. 오늘은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은 가설 검정이 풀네임입니다. 가설이 영어로 하이퍼세시스니까 가설 검정은 하이퍼세시스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모수에 대한 주장을 가설로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확률론과 통계학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통계학은 보이지 않는 통에서 어떤 표본을 뽑아서 이 손에 든 표본을 통해서 이 통 안을 추측하는 것이 통계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샘플을 뽑은 다음에 이 통 안에 검은 공과 흰 공의 수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표본 추출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정 때 보여드렸던 주머니입니다. 여기에서 랜덤으로 3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 105, 110을 뽑아서 평균이 105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모집단의 평균이 110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모수라고 불렀었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IQ 평균이 얼마라고 추정하십니까? 105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105를 통해서 과거에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모 평균이 11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IQ 평균 105를 통해서 현재 그 모집단의 평균이 110이라고 하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표본은 105인데 알려진 사실은 110이니까 5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5 정도의 차이가 크게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판단입니다. 자, 이 105로 추정하는 것은 점추정이었고요. 이렇게 모평균이 110이다라고 알려진 사실은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점추정값을 이용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가설 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설 검정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모수에 대한 주장을 가설로 세웁니다. 그리고 가설이 맞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가설이 맞을 때 이러한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가설 검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191쪽에 가설 검정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5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표본 비율이 55%라는 것이죠. 지금 100명의 표본으로 봐서는 찬성하는 사람 수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찬성률이, 즉 모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100명이 너무 작은데요? 라고 이 100명에 대한 우려를 먼저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은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그 작은 숫자, 작은 표본에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100명한테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면 찬성률이 50%인데도 이렇게 표본에서 55명 이상 찬성하는 가능성이 많은가,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찬성률이 50%인데도 55명 찬성할 수 있어. 그러면 50%가 맞다고 하자. 찬성률이 50%인데 55명이나 찬성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50% 이상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어떤 영업점에서
남녀 사원들의 실적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각 30명을 뽑아서 한 달의 실적을 조사하였더니 남자 영업사원들의 실적은 평균 1,000만 원인데 비해서 여자 사원들의 평균은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남자 사원의 실적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남자 사원의 실적이 200만 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원래 남녀 실적이 같은데 30명을 뽑아서 한 달의 실적만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원래 남녀 실적이 같아도 이 정도 차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같다라고 판단할 것이고요. 아니야, 그러긴 힘들어 라고 되면 남자가 더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가설검정에서는 다른 통계학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용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용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서 그 용어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설검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이요. 지금까지 가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가설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 가설이라는 것은 모수에 대한 주장입니다. 모집단의 어떤 값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설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이 가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어떤 가설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귀무가설이고 하나는 대립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은 H0이라고 쓰고요. 0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0가설에는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주장이 들어갑니다. 대립가설은 H1인데 연구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주장인 귀무가설에 비해서 대립가설은 적극적으로 실험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귀무가설에는 차이가 없다, 0이다, 효과 없다, 관계 없다, 변화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귀무가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귀무가설은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기 전에는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이요. 그런 것들이 귀무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0이 아니다, 효과가 있다, 관계가 있다, 변화가 있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대립가설입니다. 우리가 연구가설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얻은 뒤에 표본 비율이 55%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50%가 넘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이 생기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남녀 사원의 실적을 조사하기 전에는 보수적인 주장으로 차이가 없다, 누가 더 잘할지 아직 모른다, 그런데 데이터를 얻고 나니까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높다 라고 하는 주장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모수에 대한 주장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으며 하나는 보수적인 주장, 하나는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가설 검증입니다. 모수에 대한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판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설 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무가설이 채택되거나 또는 기각합니다. 또 반대로 대립가설이 기각되거나 채택됩니다.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이야기는요, 대립가설을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채택하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규모가설을 채택하면 우리는 새롭게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규모가설이 기각되면 우리가 새롭게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규모가설이 이름이 좀 생소했었는데요. 한자로 보면 돌아갈 귀자에다가 없을 무자입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보수적인 주장이 채택이 됐다는 것은 새롭게 입증된 사실이 없이 도로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규모가설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현재 그런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식 표현 방법으로는 영가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새롭게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영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모가설이 기각되면 새로운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대립가설을 연구가설이 채택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의 예에서 찬성률이 50%인지 찬성률이 50% 이상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 만약에 H로 기각이라는 소리는 H로가 기각됐다는 이야기는 찬성률이 50%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H로가 채택됐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니까 찬성률은 50%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에서 만약에 H로가 기각됐다는 뜻은 평균이 같지 않고 한쪽의 평균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만약에 H로가 채택됐다는 것은 H1이 틀리고 H로가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녀의 평균이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용어입니다. 검정 통계량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설이 맞는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만약에 남녀 차이를 볼 때는 그 평균 차이가 크면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지지율이 50% 넘는가를 판단할 때는 이 표본 비율의 값이 큰 경우에 우리가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평균 차이, 표본 비율 이러한 값들이 검정 통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정 통계량은 확률 변수라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확률 변수라는 의미는 매번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어떤 때는 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작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면 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50%를 검증하는 문제에서 판단의 기준은 표본 비율입니다. 표본 비율은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가설에서는요, 판단의 기준은 표본 평균의 차이입니다. 남자의 평균과 여자의 평균 차이, X바-Y바가 검정 통계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어는 기각력입니다. 규모가설이 틀리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평균 차이가 100 이상이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표본 비율의 값이 0.6 이상이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러한 기각력의 계산은 우리가 구간 추정할 때 구간 너비 계산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틀릴 확률을 고려해서 기각력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틀릴 확률은 유의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모비율의 값이 0.5인지 0.5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판단의 기준은 표본 비율이었고요. 이 표본 비율이 검정 통계량이었죠. 기각력은 이러한 검정 통계량이 규모가설이 틀리다라고 판정할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이 0.6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그때는 HLO를 기각한다. 이렇게 기각력을 세웁니다. 자,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가를 검증하는 문제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검정 통계량이 표본 평균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차이가 100만 원 이상이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같다라는 가설을 기약하고 한쪽이 크다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의 수준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유의 수준은 규모 가설이 맞는데도 우리가 틀리다고 판정할 확률입니다. 규모 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HLO를 기약할 확률입니다. HLO가 사실일 때 HLO를 기약할 확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HLO가 사실인데 HLO를 기약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1종의 오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제2종의 오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통계학 시간에는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의 수준은 5%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5% 말고 1% 또는 10%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5%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구간 계산할 때 신뢰도 95%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95% 믿을만 하고 5% 틀릴 확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의 수준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만약에 기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 틀릴 확률이 있는지를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H를 기약하는데 유의 수준은 5%이다. 이 판단이 틀릴 확률이 5%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HL을 채택한다. 알파는 0.05다. 유의 수준 5%로 규모 가설이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여섯 번째 용어로 통계적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P값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값은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유의 확률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P값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P값은 규모 가설이 맞는데도 이러한 관측 결과가 나올 확률입니다. 수식으로 쓰면 HLO가 사실인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입니다. 자, 우리가 이 P값을 구했는데 이 값이 작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건의 확률이 작다라는 것은 그런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분명히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확률이 작은 이유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P값이 작으면 HLO를 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P값이 작게 나오면 이러한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가정을 의심해야 된다. 가정을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P값에 의한 검정은 P값이 작게 나오면 HLO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다의 기준은 보통 알파와 비교합니다. 우리가 알파는 유의 수준으로 우리가 틀릴 각오를 하는 확률이죠. 보통 5%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값과 알파인 5%를 비교해서 작으면 HLO 기각, 크면 HLO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에서 P가 0.03이 나오면 이 0.03은 알파 5%보다 작기 때문에 HLO 기각, 그리고 알파는 5% 이렇게 써주십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P가 0.08이 나왔으면 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HLO 채택, 알파는 0.05 이렇게 씁니다. 뒤에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알파를 0.05가 아니라 0.1로 잡았다고 합시다. 즉 유의 수준이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0.1보다 P가 작기 때문에 그 경우는 HLO 기각 알파는 0.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또 알파가 0.05가 아니라 0.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은 0.01보다 크니까 HLO 채택 알파는 0.01. 즉, 이 P값은 알파와 비교하는데 알파가 1%도 될 수 있고 5%, 1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채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값에 대한 검정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검정에 관한 예를 제가 들기 전에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예, 2분의 1이죠. 자, 이번엔 동전을 두 번 던졌습니다. 두 번 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예, 4분의 1이죠. 이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것입니다. 자, 세 번 던졌을 때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죠. 자, 10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요. 2분의 1의 10승이 되겠죠. 1024분의 1이요. 자, 예제 5.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동전을 던진다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10번 던지면 5번 정도가 앞면이 나오겠죠. 물론 4번 내지 6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8번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보다 좀 더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가설부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예, 무엇과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실과 차이가 없는 것이니까 귀무가설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다. 이렇게 되고요. 대립가설은요. 차이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증하는 것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확률 P가 0.5보다 크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설 검증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가 되겠죠. 또는 표본 비율 10분의 8이요. 자, 이 판단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귀무가설보다 많이 벗어나면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이런 귀무가설 하에서 앞면의 횟수의 분포는 공정한 동전인 경우에는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죠. 그래서 앞면의 횟수는 0부터 10까지 나올 수 있고요. 각각의 확률은 이항포의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분포의 모양에서 기각력을 구할 것입니다. H형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구역과 H1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구역,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H1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구역이 기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각력은 유수준 5%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한 동전에서도 앞면이 10번 이상 나올 확률이 존재를 하죠. 1024분의 1이요. 그 값이 0.001이고요. 공정한 동전에서도 앞면이 9번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9번, 10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010을 더해주면 되겠죠. 또 공정한 동전에서도 앞면이 8번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0.044를 더해주면 이 값이 0.055가 됩니다. 즉 5%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여기까지 더하면 5%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각력은 여기 8보다 더 큰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기각력은 여기인데 우리가 얻은 관측값은 8번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귀무가설을 채택해 줍니다. 자, 이때 8번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H로가 사실일 때 관측값이 8번 이상 나올 확률이요. 이 결과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한 것이 5%보다 크게 나왔었죠. 우리가 P값이 작으면 귀무가설을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기각입니까? 채택입니까? P값이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로 했었죠. 근데 우리가 구한 P값은 5%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약 5.4%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규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연구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과거의 보수적인 주장과 새롭게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가설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구하는 값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정 통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이 맞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틀릴 확률이 유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틀릴 확률을 감수하면서 구해주는 값이 기각력입니다. 기각력에 속하면 우리가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기각력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해주는 방법 말고 또 P값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값은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작다라는 이야기는 규모가설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각력이나 P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규모가설을 기각 또는 채택하는 그런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설 검정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설 검정의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